내가 100살이 되어도 똑똑하게 살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은 80만 돼도 지팡이 짚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100살이 되어도 지팡이도 안 짚고 현역으로 일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죠. 치매 명의? 그럼 이분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이분한테 가보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사실 이제 치매 명의로 많이 알려지셨잖아요. 뭐 방송에도 나오시고 그리고 또 많은 환자들도 보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런 치매 예방을 하시는 습관 같은 걸 가지고 계실까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물론이죠. 저도 늙고 죽고 그러죠. 치매도 걸리죠. 그러면 선생님도 이제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조금 생활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누요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운동을 많이 하려고 물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음식 습관 좋게 하려고 그러고 운동을 많이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이 그럼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일단은 선생님이 언제부터 좀 이런 노력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7년 전에 이암 수술을 했습니다. 위암이요? 예. 담배하고 술은 한 10년도 더 전에 끊었는데 너무 늦게 끊었죠. 그러니까 그러고 끊고 난 다음에 3, 4년 지나가지고 암이 왔어요. 그러니까 늦게 끊었다는 얘기죠. 한 20년은 더 전에 끊었어야 되는데 이암 수술할 때 내가 MRI를 찍었는데 보니까 해마가 아주 조금 위축이 돼 있고 내실이 커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정상 범주에는 들어가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퇴행이 왔구나, 늙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암 발생에 주의를 하면서 치매 예방에도 같이 신경을 쓰면서 이암 수술 후에는 노력하고 있죠. 근데 이게 조금 늦은 면은 있습니다. 좀 더 일찍 했더라면 담배를 일찍 끊었으면 좋았던 것처럼 치매 예방 노력을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100세가 되어도 주관적 인지장애 정도로 풀풀 날 수 있을 텐데 주관적 인지장애까지 유지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실 선생님도 어찌 보면 이 암을 좀 발견하시면서 약간의 경각심을 갖고 또 치매 예방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선생님의 그런 노력들 저희가 좀 엿보고 싶은데 어떤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음식은 K할머니 식단에 그러니까 버전업 시킨 K할머니 식단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 많이 보강하고 단백질 많이 보강하고 잎채소, 뿌리채소, 항산화제 이런 게 풍부한 음식들로 음식 조절을 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안 하던 운동을 많이 합니다. 운동은 제가 여기 앞에 공원에 가면은 벤치에 서가지고 맨손 체조하고 눈 감고 한 발로 서서 30초에서 1분 정도 버티는데 그러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그리고 스쿼트를 하고 이렇게 한 세트를 해서 두 세트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은 철봉이 있어요. 거기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한 10번 이상을 한 세트로 해가지고 한 번 하고 또 하기는 힘드니까 그 중간에 뛰어요. 한 500m 뛰면서 한 번씩 철봉에 매달려요. 그것도 한 3번에서 5번 정도 하고 그러고 밖으로 나가서 뭘 하느냐면은 벤치 난간에 이렇게 팔걸이 있죠. 거기에 등하고 목을 이렇게 스트레칭 하듯이 이렇게 쫙 펴줘요. 그러면은 내가 이 하는 일이 맨날 고개를 숙여서 거북목이 되니까 그런 걸 방지하려는 거 좀 하고 그러고는 4km 정도를 거의 뛰는 걸 위주로 하고 잠깐 걷고 잠깐은 달리기를 합니다. 그렇게 갔다 와서 다시 팔굽혀펴기 하고 스쿼트 하고 이걸 반복하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는 안 걸리죠. 그렇게 하는 걸 매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한테 치매 예방 식단 이런 것도 좀 알려주셨었는데 그럼 선생님도 약간 좀 철저하게 딱 식단을 짜서 이렇게 매일 같은 음식 먹고 막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원칙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들이 식단 짜달라면 제일 피곤해요. 내가 먹는 거 다르고 그분 드시는 거 다른데 그걸 짤 수는 없죠. 원칙과 이유를 알면은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죠. 그래서 변화 있게 드셔야지
아침에 요거 뭐 먹고 요 점심에 뭐 먹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설명드렸지만은 첫째는 탄수화물 중독이 안 되겠다. 탄수화물은 좀 줄여야겠다. 50%를 넘기지 않는다. 그 중에서 단당류나 단순당이 빨리 돌아서 혈당이 높아지는 거는 금해야겠다가 1번. 네. 두 번째는 좋은 지방을 많이 먹겠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 그리고 생선 기름을 많이 먹으려고 생선을 구워 먹는 게 아니고 조림이나 찌개로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보다는 닭고기, 오리고기를 조금 더 좋아한다. 이런 거 계란을 하루에 1개 정도 먹으려고 그런다. 그 이외에 비타민도 중요하고 미네랄도 중요하고 콜린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신경전달 물질의 재료가 되는 필수 아미노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네. 그거를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데 과일과 채소가 비싸서 산나물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제가 먹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가려고 가는 거지 이게 뭐 꼭 뭐 부산에서 뭐 삼양진을 거쳐서 뭐 어디를 거쳐서 이렇게 갈 거는 아니죠. 네. 동해안에 가서 구경 좀 하다가도 갈 수 있고 올 수도 있고 어쨌든 목표로 가는 거면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치매 예방을 이렇게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절대 하지 않는 하나 뭐 이런 것들도 있나요? 그렇죠.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술, 담배죠. 네. 특히 담배. 하나라면 담배, 2개 하면 술, 3개라면은 야식, 4개라면 단 거. 네, 그거는 안 합니다. 그 네 가지를 안 한다고 예, 했는데 이게 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술은 술 자체가 나쁘고 대사산물인 알데히드가 나오면은 그게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도 나쁘죠. 그러니까 술은 포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안 네. 하다 보니까 입에 안 되는 거지. 요즘은 가끔 막걸리 한 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가끔은 한 잔 마시는데 원칙은 안 먹고 있습니다. 담배는 한갑 때 이미 끊었고요. 근데 너무 늦게 끊었다. 다시 피지는 않는다. 그리고 야식을 안 먹는다. 야식 안 먹는 거는 살찌는 것도 되고 혈당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네. 안 좋다. 그리고 단 거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서 안 좋다. 그러고는 이제 가공식품을 안 먹죠. 가공식품을 안 먹는 거는 그 속에 뭐 트랜스 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 화학적인 성분도 들어있고 이러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예전에는 다 하셨던 건가요? 그럼요. 그럼 그때 당시엔 좀 어느 정도로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의사가 되는 길은 고단해요. 안 해보신 분은 모르고 지금하고 달라요. 네. 옛날에 트레이닝 받을 때는 이건 정말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군요. 하루에 한두 시간 좀 자고 한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면은 술, 담배를 가까이 하는 경우가 많았죠. 습관이 들어서 한갑까지 못 끊고 있었는데 한갑 되면서 창피해서 끊었고요. 만 하루 끊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술은 좀 어느 정도를 드셨나요? 술은 많이 먹었을 때는 7병까지 먹었습니다. 술. 그래요? 선생님 대단하셨네요. 아니 근데 제가 굉장히 날씬했었는데 기숙사에서 밤마다 라면을 먹었더니 6개월 사이에 10kg가 쪘어요. 그 위에 또 10kg 쪘고요. 예. 수술하고 한 8kg가 줄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가체중 정도인데 내 나이에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식을 먹으면 어김없이 한 500g씩 늘어요. 그래서 야식을 안 먹고요. 단 거는 혈당에 난조를 일으키기 때문에 단 거는 거의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과자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 들은 거나 가공 음식은 원래부터 잘 안 먹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약간 네. 수면 시간 이런 것도 치매에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은 좀 수면 시간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는 7시간, 8시간 정도를 자려고 그럽니다. 일어나기는 3시에서 4시 사이, 4시에는 일어납니다. 그러려면은 9시 이전, 8시 이전에 자야죠. 네. 그래서 7시에 자려고 노력하는데 대부분은 9시 전에 잠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랄 때는 낮에 점심 먹고 의자에 앉아서 잠깐 한 10분 정도 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퇴근하면 이미 7시, 8시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은 보통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자는 걸 좀 추천하시나요?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이 제일 길은 날이 6월 23일 하지 때죠. 하지 때보다 언제가 더워요? 한 달, 두 달 뒤가 덥죠. 그러니까 진짜 더운 날은 하지 지나고 한 두 달 지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염 리듬도 그렇게 맞춰 들어가 있고요. 하루를 보더라도 낮 12시에 제일 더운 게 아니고 낮 2시에서 4시 사이가 덥죠. 네. 이렇게 시간이 우리 몸은 늦게 따라가요. 그래서 네. 밤 2시 전후가 진짜 우리 몸 바이오리듬상의 12시죠. 네. 그것도 30분 빠르니까 2시 반 정도가 우리 한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앞뒤로 빼면 됩니다. 8시간씩 잔다면은 10시 반에 자가지고 6시 반에 일어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게 맞는 건데 네. 저희는 생활을 아침으로 하는 일들이 많아서 당긴 겁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그런 습관이 치매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선생님은 좀 스마트 기기 같은 거 잘 안 쓰시나요? 어떠신가요? 쓰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눈이 나빠가지고 예. 잘 안 보여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있는데 네. 원래는 컴퓨터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머리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거꾸로. 네. 다만 유튜브에 빠져갖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본다든지 게임만 한다든지 이런 게 나쁜 거죠. 스마트폰하고 이 컴퓨터랑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자꾸 따라가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놓고 기억을 안 하는 습관은 해마의 트레이닝이 안 되겠죠. 기억 중추. 네. 기억하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퇴화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다리 안 쓰면 다리가 약해지는 것처럼 나빠지는 건 맞죠. 그리고 T맵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지도를 다운받아 가지고 가는 건 좋은데 그걸 전체적인 걸 봐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가는구나, 내가 여기쯤 가서는 좀 신경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보고 가는 거하고 그냥 그것만 의존해서 가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를 이용을 하는데 다른, 그러니까 보조적인 내 머리를 쓰는 거를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만 의존돼 갖고 컴퓨터에 기록만 해놔놓고 자동으로 하는 거는 기억 습관이 사라지기 때문에 좀 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뭐 스마트폰이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를 조금 수동적으로 쓰지 말고 능동적으로 쓰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이시군요. 그걸 쓸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답답해서 안 하는 거지만은 네. 그걸 다 할 수 있어야 젊은 사람한테 안 뒤지고 자신 있게 마음과 처음에 내 생각과 믿음과 어떤 목표 이런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게 부합된 생활이 되는 거죠. 선생님, 제가 과연 이 치매 명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100살이 되어도 똑똑하게 살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은 뭐 80만 돼도 지팡이 짚고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100살이 되어도 지팡이도 안 짚고 현역으로 일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네.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만 필수 조건이 되죠. 그래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아직은 좀 먼 얘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나도 100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잘 준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들면요, 세월 빠르다 그러죠. 네. 지금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니까 한참 남았는데 저쪽 사람이 과거를 보면 금방 온 거예요. 그쵸.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멀리 있을 것 같지만 미래가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조금씩 노력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와 차이는, 그러니까 내가 포지티브 경제로 가느냐 네거티브 경제로 가느냐 몇십 년 후에는 다른 거죠. 그래서 조금씩 치매 예방 노력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어쩌면 이 영상을 보는 젊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